안녕하십니까? 한국애니어그램협의회 김태흥 회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찍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커플과 커플 그리고 캐릭터 대 캐릭터의 상호 연관성과 교류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1번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사람과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이게 1유형이고 2유형이 되겠습니다. 완벽,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사람의 심리적 성격을 제일 잘 말해주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애니어그램으로 보자면 집착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벽이라고 하는데 집착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데 집착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애니어그램에서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캐릭터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집착을 어디에 하는지 그 대분류를 해본 겁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9가지 집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집착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9가지 성격의 캐릭터가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 애니어그램의 심리학입니다. 나는 집착을 어디에다 하는가? 사람이 그거 완벽에 집착한다고 해서 100% 완벽만 쓰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다 씁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는 자기의 캐릭터가 나타난다는 거죠. 완벽에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거기에 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완벽에 집착하는 사람 어떨까요? 꼼꼼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일을 해요. 레슨 1, 레슨 2, 레슨 3, 레슨 4. 그래야지 이제 중간에 뛰어 넘어가고 하는 건 잘 못해요. 그 사람이 좀 경직돼 있고 융통성이 없겠죠. 아주 고지식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지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래서 이제 캐릭터 앞에다가 굿니스, 착한 완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일단 감정적인 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인상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약간 1번 완벽한 사람은 긴장이 돼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긴장이 돼 있고 소위 말하면 경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사랑하는 사람 캐릭터는 편안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그리고 미소를 짓고 항상 이런 거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다가서는 사람 같은 거죠. 실제로 또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딱딱한 완벽주의, 완벽한 사람과 이렇게 다 타인 지향적이고 따뜻한 사랑하는 사람과 딱 만나면 서로 어디에 끌릴까요? 당연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감정적으로 좀 충만하니까 질서를 세운다든지 공과 사를 구별한다든지 딱딱 맺고 끊는다든지 그런 걸 잘 못하죠.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그런 걸 잘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를 못해서 힘들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그걸 잘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끌리겠죠. 굉장히 끌리게 되고 그걸 좋아하게 되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존경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딱딱하고 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것 때문에 힘든 면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만남을 가질 때는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보여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소심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잘 참는 형이에요. 분노를 참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좀 답답함을 좀 가지고 있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소 짓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다정다감하고 여성성이 많고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본 이 완벽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따뜻해집니다. 봄날에 마치 눈이 이렇게 녹아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것처럼 이분을 만나면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를 이제 풀게 되고 안식을 좀 한다고 할까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뭐 어떻게 변할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가까워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사랑에 무르익고 관계를 이제 오래 지속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캐릭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이 캐릭터와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캐릭터 사이에 긴장 관계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언제냐 하면 나만 바라봐 줘 라는 이제 생각들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이 깊어지면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한테 좀 집중을 해 주세요. 이걸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고 사귀는 게 됐으니까 사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고, 또 사랑한다면 이런 거는 좀 지켜야 되고, 서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완벽주의자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사랑하는 사람 캐릭터는 어떠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감성적으로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또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그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든지 딱딱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갇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매정하게 끊는다. 이게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벽주의 캐릭터는 그건 매정한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그거는 오지랖을 부리는 거고, 그거는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야 돼. 이런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성향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뭐 이럴 때 필요한 건 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사람이 변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공과 사를 이렇게 딱 가르는 것은 굉장히 명쾌하고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그렇게 매정하게 딱딱 자르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비명을 지를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완벽주의자 캐릭터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 안 되고, 이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좀 드라이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 너무 낯설다. 그리고 너무 매정하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하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근데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이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캐릭터는 자기의 사랑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감정의 처리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한을 받게 되면 그러면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따뜻한 사람이 왜 저렇게 분노를 표시한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지? 라고 하는 것을 곱씹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곱씹어 봐도 원칙이 맞아. 뭐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사이가 겉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사람은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그 원칙이라는 게 자기만의 원칙이거든요.
그게 뭐 우주의 원칙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류형이 그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의 상식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늘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원칙이라는 것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을 좀 내려놔라. 1번 완벽주의 캐릭터에게 부탁하는 말은 이제 좀 내려놔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원칙을 좀 내려놓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감수성이 풍부한 그 중심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 중심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2번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에센스, 따뜻함, 그것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을 이제 유형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맞춰주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딱딱한 인류형의 원칙,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이 원칙이 거의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감정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것을 이제 감성적인 부분에서 어프로치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인간 관계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 질서를 잡는 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류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공감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무조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의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만났어요. 그러면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할 때 인류형이 좀 많이 내려놔야 돼요. 완벽주의자가 자기의 수준에서 약속을 하게 되면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데도 사랑이 따뜻해지게 되면 지킨다고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아니거든요. 약속을 못 지키고 너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이 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상황 논리를 펴게 돼요. 그러면 서로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원칙으로 약속을 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약속을 하면 이번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을 디테일하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하고 작게 하세요. 그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좀 낮춰야 돼요. 그래서 높은 단계에서 약속이 아니라 조금은 낮은 단계, 여유 있는 단계에서 약속을 하고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단계, 더 높은 단계의 약속을 계속해서 해서 서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킨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1유형 완벽한 사랑과 2유형 따뜻한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쭉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